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국의 전통 음식인 한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식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이미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한식 사진이에요. 너무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서 이걸 먹어봤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한테 가장 잘 알려진 한식이라고 하면 비빔밥, 불고기, 김치 이런 것들이겠죠. 네, 한국의 전통 음식 한식에 대한 텍스트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음식은 밥하고 국하고 반찬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뭔가 국물 요리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반찬의 종류에 따라서 5첩 반상, 아니면 3첩 반상, 7첩 반상 이렇게 말을 부르기도 했어요. 만약에 3첩 반상이라고 하면 밥과 국이 있고 여기에 김치가 있고 기본으로 여기에 다른 반찬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이 3가지다라고 해서 3첩 반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찬 3개에 국에 김치에 하면 보통 5개가 기본 반찬이 기본 식사가 되겠죠. 자, 한국의 음식의 기본은 밥과 국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반찬으로 이제 구성이 돼요. 네, 대체로 이것들은 한 상에 차려놓고 먹어요. 여러분, 차리다는 다 그 상 위에 다 한꺼번에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메뉴 대신 차림표라고도 써 있죠. 차리다가 음식을 준비해서 만들어서 올려놓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차림표가 뭔가 음식에 올려놓은 음식의 이름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상에 다 올려놓고 차려놓고 숟가락 젓갈을 이용해서 같이 먹는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보통 다 한 상에 차려놓고 먹는 그런 음식 문화예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다 한 상에 차리기보다는 하나씩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인 음식이 나오고 주 음식 다음에 디저트가 나오고 이렇게 하나씩 음식을 이렇게 서빙하는 순서대로 먹게 되는데 한국 음식은 한 번에 다 놓고 이제 같이 먹게 되죠. 밥은 쌀이 주 재료로 여러 가지 곡식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이제 자주 먹는 건 이제 쌀이고요.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다. 자, 국은 보통 고기, 생선, 채소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서 끓이는데 끓이다는 다 아시죠? 물을 많이 넣고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요리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끓이다랑 삶다가 뭐가 다르냐 물어보시거든요. 끓이다는 그 재료와 여러 가지 재료와 물을 넣고 끓여요. 그래서 그 국물과 재료를 같이 먹는 게 끓이는 거고요. 삶다는 물 속에 재료를 넣어서 물은 먹지 않고 그 재료만 먹을 경우에 우리가 삶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구마를 삶다, 감자를 삶다라고 하지만 고구마를 끓이다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반대로 라면은 끓이다예요. 국물도 먹어요. 라면을 삶다라고는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고기, 생선, 채소 등 다양한 재료로 끓여서 만든 음식인데 여름에는 시원하게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오이냉국, 미역냉국 이런 거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뜨거운 국 대신 시원한 국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원한 음식을, 그러니까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더워도 그러니까 음식은 뜨겁게 먹는 게 일반적인데 여름에는 차가운 국을 먹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상위에서 직접 끓여 먹는 전골. 자, 국보다 국물을 적게 해서 끓여내는 찌개. 그래서 국이 있고요. 찌개가 있고요. 전골이 있어요. 이게 비슷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국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재료를 물과 끓여서 만든 음식이고요. 찌개는 국보다 좀 국은 좀 물이 더 많다면 찌개는 그 안에 있는 재료가 더 많은 그런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면 국물이 있긴 있지만 국처럼 많지는 않아요. 전골은 찌개인데 이미 끓여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상 위에서 끓이면서 먹는 음식을 우리가 전골이라고 불러요. 김치찌개도 할 수 있고 김치 전골도 할 수 있겠죠. 요리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찌개를 먹기도 한다. 그다음에 반찬 볼까요? 반찬은 보통 채소를 이용하여 만든 나물. 여러분 한국
그 반찬 만드실 때 여러 가지 야채 많이 사용하는데 뭐 야채를 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살짝 익혀서 사용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양념을 추가해서 나물을 만들게 되죠. 김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김치 이외에도 뭐 오랫동안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아요. 뭐 뭐 한국의 날씨 때문에 기후 때문에 이런 저장 음식이 발달했을 수도 있어요. 네, 겨울이 길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보통 3개월 이상인데 뭐 겨울에는 야채나 뭐 다른 것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한 그 야채나 그런 곡식들로 겨울 동안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저장하는 방법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저장하다는 보관하다는 거죠. 보관해 두었다가 먹는 발효 음식이 발달해 있습니다. 발효 음식의 대표가 여러분 요거트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좀 보관을 해서 보관하면 뭔가 신선한 우유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런 뭐 미생물이나 효소가 생기면서 다른 음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효 음식이에요. 뭐 음식을 만든 후에 바로 먹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그동안 그 안에서 뭔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발효 음식이 발달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장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선과 소금을 넣어서 만든 뭐 새우젓, 멸치젓 뭐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지역에서도 뭐 자주 먹는 유명한 이런 그 젓갈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새우젓, 멸치젓 이런 것들을 젓갈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체로 한식은 뭐 고기, 생선, 야채 다 사용하지만 좀 야채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무슨 고기만 먹는 그런 음식은 아니고 아니면 야채만 먹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영양소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몸에 다양한 영양소를 다 뭐 어떤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치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다 섭취할 수 있는 좀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식을 자주 하면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도 않을 것이고 좀 야채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한국의 전통 의식주, 한복과 한옥과 한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뒤에 그 평가하기 세 문제가 나오는데 평가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